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통과된 것이다. 자, 한 달 좀 지났네요. 이제 한 달 열흘 정도 됐는데 과연 국민들 여론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인사 관련해서 몇 번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한 세 군데에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이하다고 경향성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강경화 후보가 가장 논란이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에 대한 물론 뭐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기법이 달라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공세를 취하고 그게 이제 나쁜 여론,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청문회 거치면서 본인의 해명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론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네. 맞죠? 제가 파악한 게.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리서치가 한국일보하고 7일날 8일날 조사한 게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9일날 10일날 KSY가 조사한 게 있었고 리얼미터가 9일날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좀 뭐한 게 한국 리서치와 한국일보는 조사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방식이 다른 거죠.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임명에 동의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한국 리서치 같은 경우는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좀 보기가 좀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리서치의 경우에는 이제 찬반이 좀 엇비슷하게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무응답이 한 30% 가까이 나왔었고요. KSY나 리얼미터의 결과를 보면 긍정적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네. 경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참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뭐 이 정도면 그 후보로 임명해도 큰 문제, 이렇게 임명을 해도 그렇게까지 결정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바뀌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뭐 여론이 그닥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우호적이었다 더 좋아졌죠. 청문회를 거치면서 많은 의혹들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그것들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됐고 또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잘 검증이 됐다라는 검증이 된 것을 보여줬죠. 준비된 후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워낙 대응을 잘했어요. 예, 워낙 대응을 잘했죠. 그래서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상당히 찬성률이 높고요. 다만 이제 강경화 후보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진 못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좀 지속이 됐는데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지선언 그리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의 지지선언 이런 것들이 좀 잇따르면서 외교부 노조의 지지선언.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파격적 인사 아닙니까? 예, 이런 그런 상징성도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후보들이 대응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야당의 책임도 큽니다. 그래요. 야당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한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야당의 짜증난 거죠. 전략적 전술적 실패예요. 그렇죠. 뭐 이번에도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혹은 바른정당이 뭐 꼭 그 당의 공식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반대의 어떤 명분, 워딩이 독재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공감대를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인수위 없는 상황에서 한 달을 막 지났는데 허니문 기간이고 대통령 지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 지지 흐름, 야당에 대한 태도에 대한 못마땅함, 그리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 뒤에 지지선언이 잇따른 어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긍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개선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과거와는 유권자 그 패턴이 그 행동 패턴이 달라진 것이 어떤 특정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촛불을 겪고 그리고 본인들의 힘으로 직접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키기까지 이 과정 전체를 본인들이 직접 매일매일 지켜봤잖아요. 네. 참여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청문회 영상을 당일날 바로 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찾아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예전에는 언론에서
논란이 크게 됐다,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끝났는데 지금은 직접 확인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 정도면 아니지 않아? 그러면서 여론이 개선되어 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정치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참여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촛불시에서 보여줬고요. 또 대통령 선거에서 그분들이 정권 교체를 바랬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내가 움직이면 실제 바뀔 수 있다는 네. 증거를 최근 거의 7, 8개월간 연속으로 봤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정연설의 동영상을 찾아본다는 건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거 왜 봅니까? 뭐하러 봐요? 예. 했겠거니 했지. 근데 지금은 그런 영상 계속 찾아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이 말은 내가 동의가 안 되네 혹은 이거는 굉장히 잘했네 이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간접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자기가 평가를 내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 숫자가 많습니다. 아주.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에는 대통령이 5.18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현충일 때 그 메시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놓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관심 많이 갖고 과거에 있죠. 연애 정보 소비하듯이 네. 이 정치적 이슈들을 소비하기 시작한 유권자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변화된 환경을 미디어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디어들은 과거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보도를 하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네. 요즘 미디어도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예. 발언 조심해야 합니다. 체크해서. 예. 자, 전반적으로 그러면 한 달, 취임부터 지금까지 한 달 한 열흘 가까이 지난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의 어떤 변화랄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국정 지지도는 크게 변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갤럽에서 조사가 뭐 84, 82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리얼미터나 이런 데에서는 79까지도 나왔고 또 KSY는 89%까지도 89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거. 네, 굉장히 아무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청문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김상조 임명을 강행했고 또 강경화 내정자 후보자의 경우에도 강행할 그 뜻이 있음을 네. 그 표명했고 분명히 분명히 했고 금주내 아마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야당과의 냉각기는 불가피하고 대치전선이 굉장히 가파를 텐데요. 일부 조정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도 워낙 높기 때문에 5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국정 지지도 또한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6월 말에 있는 그 한미 정상회담 그런 경우에는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잘 치르면 지지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상회담은 플러스 요인이죠. 예, 플러스 박근혜 요인이죠. 전 대통령도 항상 그랬어요. 네, 특히 또 대통령 물론이고 강경화 장관이 지명이 됐을 경우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우호적 정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6월 말까지 지지도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없다. 소폭 하락 내지 뭐 정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지된다고 봐야겠죠. 정체보다는. 예. 6월 말에 근데 또 정상회담 했으니 뭐 약간 소폭 하락했다 하더라도 다시 많이 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이런 인사 문제를 거치면서 보통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과거의 전례를 네, 보자면. 그래서 야당들이 그렇게 이제 그 인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거기서 대통령을 직접 타격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그 지명한 사람들의 하자들을 찾아내고 그것이 봐라 정권 자체가 이렇게 하자가 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연결되는 게 지난 민주당 야당 시절에서도의 전략이었고 그게 네. 뭐 적절히 성공했었어요. 과거에. 이번에 왜 안 통하는 걸까요? 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선에 대해서 격차 굉장히 컸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야당의 모습을 보면 어떤 당 내부의 그 분란의 소지를 차단하고 이완된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정부 여당을 때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임진왜란인데 일본에서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땐 지금 좀 반성하고 쇄신 작업을 해야 할 때인데 야당을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 대해서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전략도 좀 잘못됐죠. 모두 반대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모조리 다 반대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발목 잡기로 비춰진 측면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이 이게 그 독재 얘기 나오면서 이게 너무 게으른 오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야당의 힘은 사실 여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법적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이 청문회 채택 안 되더라도 모두를 다 임명할 수 있지만 가끔 가다가 낙마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두세 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네. 청문회가 있은 이후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 안 됐는데도 대부분은 다 임명했고 낙마한 경우가 두세 번 정도 있는데 그때는 여론이에요. 여론의 힘. 그렇죠. 국민 여론이 반대를 하면 그렇죠. 대통령이 고집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임명해버리면 그 사람은 임명되지만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화낼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같이 화낼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하고 끌고 가서 결국은 압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독재다 그러고 튀어나가니까 네. 그리고 사실 김상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적 지지도 높았지만 재벌 저격수 그런 측면에도 그 공정과 정의가 시대 정신이었고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라고 본 건데 거기서부터 발목을 잡으니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죠. 야당을 안 해본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좀 답답해. 잘 못 싸운다. 이게 독재가 벌써 튀어나오면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러나. 다른 어디가 없어요.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앞으로는 기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당, 야당, 여야 전선이 형성되기보다는 야당하고 국민 간의 전선이 형성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짜증나 있는 거죠. 정부가 지금 여론을 자기들 편으로 못 만들다 보니까 네. 거꾸로 여론과 맞서게 되고 대통령하고 혹은 정부하고 각을 세워야 되는데 대중 여론하고 각을 세우게 되는 꼴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최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지방선거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뭔가 승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텐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흔히 말해서 정부 여당과 대치 전선을 어느 정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부분적으로는 협치도 하겠지만 근데 이 협치라는 게 대통령만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도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아무튼 한두 달 내에는 상당히 냉각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짧으네. 아까 원포인트 번개불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확 줄어드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되나요?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이제 그러면 검증하는 것으로. 됩니까? 될 것 같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키기까지 이 과정 전체를 본인들이 직접 매일매일 지켜봤잖아요. 네. 참여도 네.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청문회 영상을 당일날 바로 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찾아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네. 예전에는 언론에서 논란이 크게 됐다,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끝났는데 지금은 직접 확인하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아니지 않아? 그러면서 여론이 개선되어 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정치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참여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촛불시에서 보여줬고요. 또 대통령 선거에서 그분들이 정권 교체를 바랬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내가 움직이면 실제 바뀔 수 있다는 증거를 최근 거의 7, 8개월간 연속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정연설의 동영상을 찾아본다는 건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거 왜 봅니까? 뭐하러 봐요? 예. 했겠거니 했지. 근데 지금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통과된 것이다. 자, 한 달 좀 지났네요. 이제 한 달 열흘 정도 됐는데 과연 국민들 여론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이 인사 관련해서 몇 번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한 세 군데에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이하다고 경향성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강경화 후보가 가장 논란이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에 대한 물론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기법이 달라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공세를 취하고 그게 이제 나쁜 여론,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청문회 거치면서 본인의 해명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론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네. 맞죠? 제가 파악한 게.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리서치가 한국일보하고 7일날 8일날 조사한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일날 10일날 KSY가 조사한 게 있었고 리얼미터가 9일날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좀 뭐한 게 한국 리서치와 한국일보는 조사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질문 방식이 다른 거죠.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임명에 동의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네. 이렇게 물었고 한국 리서치 같은 경우는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네. 좀 보기가 좀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리서치의 경우에는 이제 찬반이 좀 엇비슷하게 많이 나왔었죠. 네. 그리고 무응답이 한 30% 가까이 나왔었고요. 네. KSY나 리얼미터의 결과를 보면 긍정적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네. 네. 경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참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정도면 그 후보로 해요. 그렇죠. 이번에도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혹은 바른정당이 꼭 그 당의 공식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반대의 어떤 명분, 워딩이 독재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공감대를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인수위 없는 상황에서 한 달을 막 지났는데 허니문 기간이고 대통령 지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 지지 흐름, 야당에 대한 태도에 대한 못마땅함, 그리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 뒤에 지지선언이 잇따른 어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긍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개선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과거와는 유권자 그 패턴이 그 행동 패턴이 달라진 것이 어떤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촛불을 겪고 그리고 네. 본인들의 힘으로 직접 대통령을 탄핵하고 임명해도 큰 문제, 그러니까 임명을 해도 그렇게까지 결정적이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을 바뀌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여론이 그닥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우호적이었다 더 좋아졌죠. 청문회를 거치면서 네. 많은 의혹들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그것들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됐고 또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잘 검증이 됐다라는 검증이 된 것을 보여줬죠. 준비된 후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워낙 대응을 잘했어요. 네, 워낙 대응을 잘했죠. 그래서 네.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상당히 찬성률이 높고요. 다만 이제 강경화 후보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진 못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좀 지속이 됐는데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지선언 그리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의 지지선언 네. 이런 것들이 좀 잇따르면서 외교부 노조의 지지선언.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 아닙니까? 예, 이런 그런 상징성도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후보들이 대응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야당의 책임도 큽니다. 그래요. 야당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한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야당의 짜증난 거죠. 전략적 전술적 실패